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음력으로는 정월 초이틀입니다. 정월 초이틀. 아, 금음날 저녁에, 그러니까 명절날 전날 눈이 왔어요. 그래도 꽤 많이 왔는데 날이 푹해서 도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정월 초하룻 날. 그래도 뒷골목이나 산 같은 데는 눈이 안 녹았어요. 그냥 하얗게 쌓였는데 눈이 올 적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길이 미끄러서 아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안전 운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떡국도 드시고요. 차례도 지내시고 세배도 받으시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셨지요. 아주 즐거운 명절 여러분들 잘 보내셨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이 다 왔다 가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벌써 초이틀이 됩니다. 그러나 초이틀도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 정월달 한 달을 명절로 생각했다고 그랬는데요. 거의 제가 어릴 적에 그때 당시 보면 세배 다니는 분들이 보름까지 다니더라고요. 보름. 정월 보름까지 세배를 다니더라고요. 저희 그 집에는 아버님이 이제 큰 장손, 큰 분이 이제 큰 아드님이 되시니까 아버님 되시니까 세배 하시는 분들이 뭐 이웃 동네뿐만 아니라 뭐 먼데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세배를 오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배를 오는데 이 세배 오시는 분들이 뭐 한꺼번에 날 잡아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 나절에도 한 10시, 11시에도 또 몇 분이 오시고 점심 때도 또 몇 분이 오시고 오후에도 또 뭐 2시쯤 오시는 분, 3시, 4시쯤 오시는 분, 저녁에 오시는 분. 근데 밤에 꼼꼼할 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오시고 또 그 다음날 오시고. 그래서 정월 보름이 아니라 정월 20날까지 세뱃꾼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시는 적마다 어머니는 그때 가스도 없잖아요. 그냥 뭐 그 깻집 그다음에 뭐 이 나무 이런 거 떼서 불을 떼서 이제 떡국을 끓여서 꼭 내립니다. 떡국을 내고 그다음에 뭐 엿도 공고 내고 그다음에 뭐 전 부친 것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술상도 이제 어른들 오면 술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루에도 뭐 5차례, 6차례, 10차례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누님이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로 돼서 어머니 상심부름도 하고 불 때는 일도 도와드리고 뭐 상 치우는 일도 하고 그런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방학이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일을 돕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 찡그리는 얼굴 없이 아주 기쁜 낯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 큰 집이 그 만면이라는 건 타고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요즘 같은 사람들이면 그 하겠습니까? 이게 뭐 제사 지내는 문제 가지고도 그냥 부부지간에 싸우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어머니는 정월달 이 20날까지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세뱃꾼들이요. 그게 세뱃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월달을 보내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참 고생 많으셨어. 그냥 집에서 그때는 뭐 사는 거 아니니까 엿도 과야지, 두부도 해야지, 전도 부쳐야지, 또 이제
떡국도 끓여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과일도 또 깎아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떡국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제 떡을 그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애는 한 쌀 반 가마, 그러니까 반 가면은 얼마인가 80kg들이 그 한 가마였으니까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마 한 40kg, 40kg. 그러면 쌀 20kg짜리 두 부대를 그걸 담궈서 불려가지고 이제 방앗간 정미소에 가서 이제 흰떡을 해옵니다.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쌀을 또 담궈서 떡을 또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정월 20날 지나면 이제 세뱃꾼들이 끊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시더라고요. 20날이 지나도 어디 사는 어느 분이 오실 텐데 안 오신 거 보면 어디가 아픈가 오실 텐데 그러면 분명히 늦게라도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고생은 생각을 지금 합니다. 지금은 저 세상에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참 그때 어머니 길 때 생각이 아주 생생히 머릿속에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리운 어머니. 뭐 아버님도 그립죠. 그냥 아버님은 별로 말씀이 많지 않은 입이 무거운 요즘 말하면 입이 무거운 사나이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다 그럴까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안 하셔요. 꼭 필요한 얘기만 딱 하시고 안 하셔요. 저희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통령 후보 나와 있는 양대 후보,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두 후보가 명절을 기해 가지고 두 사람이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사자회담을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처분 신청 법원에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가지고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또 막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별도로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정월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여러분 저 경상도 상주에 미군이 미국에서 사드를 설치했잖아요. 사드를 경상도 상주에. 그랬는데 그쪽에 시민단체에서 사드 설치하지 말아라 뭐 전쟁적인 뭐 한다 해서 막 그 앞에서 맞고 지금도 아마 맞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참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참 알 수 없어요. 아니 저쪽에서 공격을 할 적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공격을 할 적에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드를 못하게 한다. 그래 놓고 이북에서는 올해 1월 달에만 들어서 7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 중거리 미사일 쐈어요. 2,000km에서 4,500km까지 갈 수 있는 거, 일본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도 쐈어요. 성공했대. 그런데 그건 반대도 안 하고 그거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건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북에 있는 이북에 후원자들이에요. 이북 공산당들이에요. 난 그 참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방어를 하는 걸 못 온다. 저 이북에는 막혀도 괜찮고 인간들이 말이지 대한민국 당신들만 사는 대한민국인 줄 알아? 아니 정치부터 화가 나죠. 자, 이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게 들어가는 돈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저기 상주에 있는 사드는
방어하는 거리가 200km라는 거예요. 200km. 그러면 상주에서 200km면 어딥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저기 그 대구 지나서 아마 저기 저까지 되지 않을까요? 저기 영월 정도까지 될까? 200km면요. 그러면 여기 그 여기 서울까지는 300km, 350km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방어가 된다. 그러면 서울에 2천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 그러면 저쪽에서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개발한 거 가지고 뭐 400km도 했다. 뭐 2,000km도 뭐 4,500km도 했다. 아니 400km만 가지고도 서울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인데 한 방만 떨어져도 수십 명이 사상자 되지 않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을 방어하려면 사드를 추가 놔야 된다. 상주보다 더 올라와서 그러니까 영월점 놓는다든지 아니면 태릉이나 이쪽이나 관악산이나 뭐 이쪽에다 놔서 저쪽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레이더로 봐가지고 여기서 쏴가지고 38선이고 이북에서 이게 이 폭파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서울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 근방에 놓는 건 그건 뭐 어른 애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 무책임한 거 하지 말아라. 예? 중국에 괜히 빌밀 주지 말아라.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거 뭐 필요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사드 미사일만 가지고 방어할 수 있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문재인 문통같이 그때 이어서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사드 추가 설치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군대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보세요. 이북에서 미사일을 쐈어. 평양이 뭐고 쐈어. 서울까지 1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1분. 그러면 저서 쐈어. 그러면 저 상주에 있는 그 사드 미사일로 방어하는데 서울에서까지 방어가 안 돼. 200km래 그게 방어가. 그러면 서울을 떨어지고 막무가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서울을 넘겨 떨어져. 그래도 사드를 못 막어. 천상 그 막는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가까이 놓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를 서울을 막을 수 있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전해들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레이더나 인공위성에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여기서 맞땡 쏴야 돼요. 그러면 사드가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 미사일을 맞춰. 그래서 폭파되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폭파되거나 인천에서 폭파되면 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은데. 저기 38선 그쪽이나 이북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북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북에서 떨어져야 이쪽에 포탄 잔해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거기다 또 핵을 장치하면 더지, 그게.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 그 청주에 그 사드를 놓은 곳은 미군이 왔기 때문에 미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중국에서 반대했는데 한국 정부가 한국 예산으로 사드를 놓게 되면 자위군 방어서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게야. 쟤네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늦은 얘기지만 옳은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추가 사드 오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주 지당한 얘기고 옳은 얘기고 적극적으로 국민이 찬성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문통같이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북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 있는 5천만 명 책임질 거요? 뭘 책임져? 성남시장 일적에 성남 개발하면서 성남시가
환수해야 될 추가 이득을 환수해야 될 걸 갖다가 삭제해가지고 민간인이 1조 돈 되는 돈을 다 헤쳐먹었어. 다 쳐먹었어. 그래놓고 자기가 결제된데 자기는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나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형수선 때 개쌍 욕을 하면서 뭘 찢어버린다고 뭘 찢어버려. 야 인간들아 웬만큼 해라.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날라 그래. 구의원도 나와도 안 되지. 이재명은 말도 하기 싫어요. 저 사람은 말도 하기 싫고요. 아주 저거기도 싫어요. 그러나 하여튼 국가의 안보는 첫째입니다. 나라가 망가진 이후에 뭐 할 거요? 당신 책임질 게 뭐 있어? 책임있어? 책임진다고 믿을 수 있어? 뭐 있어? 문통봐. 예? 5년간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에서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로 온다고 하고 개꼬랑지 흔들듯이 흔든다고 별 얘기를 다 하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개성의 남북연락서 한국에서 천억대로 지은 거 때려 부셔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나라의 정치권이 그 나라를 끌어내는 인간들이야 이게. 진짜 올해 정치부터 내 얘기를 나가지고 내가 이 이재명 이 후보 하는 거 말이죠. 아니 그게 국가에 필요하면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 나도 동감이다. 그래 해다다. 이렇게 해야 국가를 위하는 대통령 그 후보로 맞는 거 아니요? 뭐 대통령 후보 되지도 않겠지만 말이지. 대통령 되지도 않겠지만. 제 이 권중앙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 사도 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수도권 보장 못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30일 날 중거리 미사일 쐈어요. 핵탄두 탄두 미사일을 쐈다니까요. 그게 2,000km가 떨어져 가서 떨어졌어. 응? 그러면 4,500km 날아간다. 그러면 이북에 쏘면 일본도 지나가요. 그게 고도가 높이가 또 2,000km래. 2,000km 올라간다 이게. 사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이 수도권 근방에다가 뭐 산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미사일도 사드도 놓고 패트리트 미사일도 쫙 깔아놔야 됩니다. 저 서쪽부터 동쪽까지 깔아놔야 돼요. 이 코로나인가 뭔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 정부가 그냥 퍼주고 놔주고 뭐한 게 무슨 50조니 100조니 1000조니 하는데 말이죠. 정확한 밝히지도 않아 이 정부는. 근데 1조 5천억의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반대?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이요?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야? 이재명 씨 어디 나라고 대통령 후보야? 우리 이것은 국민들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사드 추가 배치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 적극 찬성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참말로네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놓고 말이죠. 거기야 정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참 오래 살아서 별걸 다 봅니다. 예? 이런 건 인간들을 보고 있으니 말이야. 이 정부 문통 지금 요즘에 뭐 하고 있어? 요즘에 미사일을 뻥뻥 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지. 미국이 그렇게 설치 안 해도 된다. 이재명 씨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이 지금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 당신들 같으면 외국 나라 그거 해주냐고. 미국이 한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그러나 미국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사드가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뭐 돈 들여 설치하는데 뭐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아? 방어 시스템인데 누가 막아? 미국이 막아? 미국이 도와주지만요. 미국이 우리나라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나라 군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군인이. 이재명 후보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되려면 좀 정신무장부터 하고 그 입부터 좀 닦고 말부터 조심하고 말이지. 형수한테 사과하고 말이지. 응?
정과 사범 있는 거 밝히고 말이지. 해경궁시 예경고 뭐 조카한테 욕한 거야. 그거 뭐저 경기도 있는 공무원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뭐 하고 있는 거. 뭐 무슨 뭐 옛날에 뭐 왕비요? 왕우냐고 왕우. 공무원들을 공직 공무원들은 채용하면 국가에서 월급 주고 국가로 위를 하는 거지. 아니 경기도지사 부인 잔심부름 약사 오는 심부름 무슨 시장 보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다 잘 나가난 기가 막힌 사람다 보니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 어떻게 될 거예요 저거? 응? 발 닦거나 무슨 등 닦거나 무슨 발톱 깎거나 손톱 깎거나 다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아이고 난 참. 하여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드 추가 배치를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 상주에 있는 건 너무 거리가 너무 멀고 그건 방어가 안 된다. 그래서 서울의 인근에다가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그 들어가는 예산 1조 5천억 되는데 그거는 중국이나 이북에 눈치 볼 거 없다. 우리나라 방어다. 잘했어. 윤석열 후보 정말 잘했어. 내가 여지껏 이 여러 가지 뭐 공약을 하고 뭐 한 중에서 이 문제는 열렬하게 내가 진짜 찬성호 찬성합니다. 아주 반깁니다. 반겨. 나는 공산당 여러분들 내가 몇 번씩 했지만 나는 6.25 때 피난한 7살 피난가다 공산당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얼굴도 상처고 눈에도 베개 있고 온몸이 상처예요. 나는 철천지 공산당은 안 돼. 좌파도 인정 못해요. 무엇보다도 나라 안위가 제일 중요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이북에 힘이 있으면 이북의 힘이 올라가면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요. 이북하고 똑같이 힘이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김두한 김두한 씨 김두한 의원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현대건설제 그 양반도 여러 번 공사관계 때문에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그분 그 깡패 종래 깡패 두물집에 이 깡패들이 힘이 있잖아요. 이게 힘이 있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부딪히질 않아요. 싸움을 안 해요. 근데 힘이 좀 약하다.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마포에 있는 깡패들 그냥 가서 덮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이 있는데 서로 힘 가지고 겨루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확 약해봐요.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힘 있길 바라야 되는 거고 우리 우방 미국이 힘 있길 바라는 거지. 저 공산당 저놈들 6.24별 일으키는 놈들 북한 놈들 중국 놈들 소련 놈들 그런 놈들 믿을 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되는 거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아주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제가 보도 뉴스를 보고 나서 아주 열방머리가 나서 이 추가 사드 배치하는 거에 대해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래놓고는 뭐 중국에 빌미를 주냐 안보를 정치 이용하지 말아라 무책임한 적이다 이게 이 말 따입니까? 완전히 문재인이 이 길을 이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이 길을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가 되셔서 오늘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